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삼수 합격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던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한솔쌤 그리고 스터디를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동기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러한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원래는 5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오늘은 3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고, 나머지 2가지는 합격 수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기출 분석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초수, 재수 때는 기출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출 분석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기출 분석이 무엇인지 몰랐어서 저는 기출 분석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기출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합격 수기들을 참고를 해보니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출 분석이란 것은 기출을 한 문장씩 뜯어보는 것이다. 제시문을 한 문장씩 뜯어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잘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고, 노량진에 사실 되게 많은 강사분들이 계시는데 기출을 한 문장씩 뜯어보는 강사가 누가 있냐 이렇게 찾아 수소문을 해봤는데 한솔쌤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그런 조언을 받았어서 한솔쌤 강의를 3월 달부터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 분석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한솔쌤 기출 분석 강의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예를 들면 한솔쌤은 어떤 기출 내용 제시문 하나씩 뜯어주시고 그것을 분석해서 어떤 것이 나오겠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또 출제가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 출제된 문제 중에서 클라크의 모형에 있는 지식과 기술 영역을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명칭을 되게 쉽게 쓸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솔쌤이 강의 중에 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15년도 초등에 클락의 모형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등에 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 중등은 제시문에 있는 강조점, 클락 모형의 강조점과 지식과 기술 영역, 나머지 제시문에 있는 것 외에도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체크를 했었고, 그것이 이제 시험에 나와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셨던 것이 문제에 나와서 좋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제 제가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02년도, 08년도를 사실 많이 보진 않지만 저는 정말 가끔씩 한 번씩 봤었습니다. 05년도 기출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학습장애 진단 검사 도구 중 하나인 기초학습 기능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이게 제시문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하는 것을 봤고, 반대로 학습장애 진단 도구의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또 나와서 저는 이렇게 그 문제를 또 올해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기출이 참 반복된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방법을 잘 모르면 시간상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솔쌤의 기출 분석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솔쌤은 기출 분석과 관련해서 출제 교수님들의 출제 의도를 되게 잘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편이고, 또 출제 교수님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 중에 되게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은 출제 의도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 하는 그런 출제 의도를 저는 강의 중에 열심히 받아 적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접근법을 좀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강의가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된다면 한솔쌤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출제 의도를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 과정의 단권화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마인드맵과 서브노트입니다. 저는 사실 재수 때는 단권화를 했었습니다. 그게 서브노트를 만들다가 실패를 해서 어쩌면 차선책으로 단권화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권화에 비해서 마인드맵과 서브노트가 훨씬 좀 효율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단권화를 했을 때 저는 어떤 도식에 대한 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서 문제를 풀 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장에서.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것을 답을 쓰면 될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내가 정말 맞는 답을 쓰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안 서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게 되게 좀 두렵기도 했었고 좀 불안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인드맵과 서브노트가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불안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 마인드맵과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는 한솔쌤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일단 한솔쌤이 그 스터디를 구성을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마인드맵 스터디를 할 사람, 아니면 뭐 기출 복습을 할 사람 스터디, 아니면 뭐 인출을 할 스터디, 이런 식으로 뭐 체크를 해서 스터디를 할래 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서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스터디를 하겠다고 체크를 해서 냈었고 우리 스터디가 이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마인드맵을 그리는 그런 과정을 했었는데, 이 마인드맵이 확실하게 잡혀 있고 그러한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서브노트를 만드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되게 기억이 잘 나고, 또 이제 시험장에서도 그게 인출이 되게 빨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한해서 마인드맵을 인출하는 그런 스터디를 한번 한솔쌤한테 짜달라고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서브노트를 사실 만드는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한솔쌤을 되게 자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처음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넣어야겠다 말아야겠다 그런 확신도 적고, 또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중요해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고 했었는데, 이제 한솔쌤한테 보여드리니까 이거 왜 넣었어? 이거 네가 외울 거야? 이거 기출이 나왔어?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하니까 이거 빼고 다음 주에 다시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솔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출 분석에 나왔으면 기출에 나왔으면 넣고, 또 강의 중에 강조했던 부분이면 넣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제가 삼아서 그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한솔쌤한테 매주 이제 점검을 받았더니, 결국에는 7월 달에서 8월 달쯤에 그게 완성된 서브노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서툰 상태에서 무작정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옆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쩌면 한솔쌤이 저한테는 백종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식당에 어떤 솔루션을 주는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서브노트가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니까 시험장에서도 그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올해 서브노트를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솔쌤한테 도움을 구해서 매주 한 번씩 점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라는 측면은 사실 어쩌면 얘기를 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멘탈 관리가 어려워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합격 수기들을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19년도 경기 수석 합격 수기를 많이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년도 수석분은 명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좀 막연하게나마 저도 좀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또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라고 얘기는 드리기 힘듭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는 이제 자기 전에 매일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돌이켜보면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게 진짜 돼?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많이 들긴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좀 믿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에도 좀 추천드리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19년도 수석분은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한솔쌤한테 가셔서 19년도 합격 그 수석분 수기를 달라고 하셔서 그걸 한번 반드시 정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입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요. 이게 뭐 부자 아빠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태도나 말하는 습관 그런 자세적인 측면에서 되게 큰 차이를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아빠는 어찌 보면 안 돼, 힘들어, 그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좀 불안과 관련된 아니면 실패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책에 돌이켜보면 내가 너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기억이 남았었는데 반대로 이제 부자 아빠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시험 상황에서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 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것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올해 반드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